입찰자 입장에서는 헷갈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등기를 떡 해놓고 딱 펴보니까 근저당 1등이네. 아이 뭐 됐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임차인과 임차권은 같은 겁니다. 이름이 다르잖아요. 네, 이름만 달라요. 이름만 다릅니다. 이걸 같은 거다. 저번에 제가 임차인과 전세권은 다른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걸 자꾸 같다고 생각하니까 하자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임차인과 임차권은 같은 겁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걸 자꾸 다르다 그러니까 하자가 터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우리가 권리 분석하는데 보는 방법만 다르다.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임차인이 전세권은 물론이고 임대인의 지위와 거의 이제 동등해졌거나 어떤 거는 임차인이 더 높아진 것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임차인의 마지막 애로사항을 제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여러분이 임차인이고 제가 임대인이에요. 아시겠죠? 잠깐만요. 내가 연구반, 기초반은 안 그러는데 여러분 좀 짬밥이 돼서 그런지 대답을 안 해. 기초반은 네! 막 그러는데. 자, 맞는 얘기든 틀린 얘기든 대답 좀 크게 해주시면 제가 좀 더 잘할게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에요. 아시겠죠? 네. 좋아요. 여러분들은 저랑 오늘 계약을 하면서 2년 후에 어디로 이사 갈 걸 결정을 다 끝내놨어요. 이유는 어디 발령받으셔갖고 얘들 일산에 2년 살다가 부산으로 발령을 받아서 부산에 이미 오늘 분양을 받았어. 분양을 받으면 보통 2년 정도 후에 입주하죠. 그래서 2년 후에 거기 가서 애들 학교니 뭐니 뭐 직장이니 집이니 다 맞춰놨어. 그리고 오늘은 아직까지 일산에 계시기 때문에 일산에 계약을 하셨어요. 이렇게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여러분들 기하기가 편할 거예요. 근데 이제 잘 사는데 갑자기 내가 연락이 안 되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 집에 찾아오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빚을 크게 지고 어디 잠적했대. 이런 말이 들리고 여러분 1순위니까 문제될 건 없어요. 뭐 후순위에 뭐가 들어와도. 근데 뭐 물어보니까 여러분 걱정할 게 없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2년이 딱 지났는데 임대인이 연락이 안 되는 거야. 돈을 받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이사 가면 돼요? 볼게요. 임차인의 3대 요건이 제일 중요한 게 계약서 점유 전입 아닙니까? 이사 가면 2개가 빠지죠? 점유도 빠지고 전입도 빠지죠? 그때부터 임차인 아니에요. 그 돈 내가 장담컨대 무조건 날려요. 그 보증금. 이미 빚쟁이가 이렇게 찾아왔다며.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제서야 이제 경매 겨우 접수되고 우리는 이제 최소 1년에서 앞으로 2년은 이미 지났고 앞으로 최소 1년에서 2년 정도가 지나야 배당 같은 걸 받아서 여러분들이 아마 돈을 확보할 겁니다. 그 당시 내내 여러분들은 이사를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제 상담을 하다 다니면 뭐 저한테도 오시겠죠. 오시면 어디 가서 상담했는데 이사 가지 말라고 전입 퇴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게 맞아요? 네, 맞아요. 들어가세요.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달 후에 옵니다. 지금 현재 부산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대. 힘들어 죽겠대. 출퇴근 하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나야 하도 이제 실무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몰래 그냥 몸만 가세요. 그럼 이제 그 다음날 전화 와서 냉장고는 갖고 오면 안 되냐는 또 이런 이상한 전화가 오는데 그 몸만 가라는 게 뭐예요? 누가 와도 이사 간 걸 티내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굉장히 불편한 게 점유 전입 쪽이 굉장히 불편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런데 몇 년 전에 임차권, 풀네임은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그려볼까요?
1순위가 임차인이고요. 2순위가 근저당이고요. 빚 많고 그러지 안 할게요. 쉽게 그냥 하고. 경매까지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가면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까지도 이제 없애준 겁니다. 너 등기하고 가라. 그러면 점유 없어도 되고 계약서 없어도 되고 전입 빼도 된다. 이런 법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겁니다. 얘가 얘죠. 그러면 이 지위를 그대로 이어간다 이겁니다. 임차인의 3대 요건이 없어도. 아 신난다. 계약서 팍 찢어버려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특징이 굉장히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뒤에 권자 들어가는 것들. 쌍방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 제일 대표적으로 전세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법을 열심히 만들어주고 쌍방 합의를 하게 한다면 임대인은 잘 안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아, 이게 안전한 게 생겨갖고요. 저 이사 가려고 하는데 임차권 좀 해주세요.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줄 수도 있잖아. 만날 수도 없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첫 번째 굉장히 이상한 특징은 임차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계약서, 주민등록 등본 이런 것만 등기소로 갖고 가면 혼자 살 수 있다. 자, 이거는 경매하는 사람, 입찰하는 입장에서는 아주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나 일상에서는 은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은근 많습니다. 특히 제가 경매 물건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쪽으로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가서 임차권하고 가라. 이사 가라. 더 좋아졌죠, 임차인이. 그래서 사실 이름만 다르지만 같은 거라는 걸 말씀드린 거고, 특징 중에 하나는 첫 번째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임차 기간이 끝난 시점 이후에만 가능한 거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사실 그 전에도 되는데요. 그 전에도 되는데 안 끝나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오라 그래. 뭐 굳이 그걸 해. 들어가 살 거면 동의해줄 부탁하는 거니까. 자, 두 번째 특징이 특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계속 살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아, 나 이 집이 너무 좋다. 계속 살 거면 할 필요 없는데 사실 이거라는 목표는 더 안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똑같은 겁니다. 사실 뭘 하기 위해서? 빼기 위해서죠. 부산으로 이사 가기 위해서죠.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이제 경매가 우리 입찰자의 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얘가 1이잖아요. 내가 기초반 때 뭐라고 알려드렸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포함해서 밑으로는 싹 말소된다. 뻥이었어. 기초반 때는 그렇게 알려도 되는데 연구반 때는 이제 심도 있는 걸 해야 되다 보니까 뻥인 거 느껴지죠. 뭐가 뻥인지 몰라도. 자, 우리나라는 등기상에 접수된 날짜로 순위를 파악해요. 즉, 여러분들이 제 집을 어떤 집을 샀어요. 작년까지 다 줬어. 그럼 오늘 여러분이 주인이 되는 원인이 되는 날이야. 하지만 여러분은 너무 기쁜 나머지 동남아 순회경을 마치고 와서 등기를 냈어. 그러면 6개월 다녔다 여행을 6개월 후가 접수 날짜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좀 그런데 내가 오늘부터 들어와 사는 임차인이에요. 근데 전입은 6개월 후 했어요. 그걸 접수라고 표현한다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런데 얘는 분명히 접수가 3이죠. 늦죠. 우리는 접수로 본다며. 아니, 임차권은 내용으로 봐요. 여기엔 내용을 뭐라고 써있냐? 쉽게 얘기하면 1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입니다. 접수는 3회 했지만 넌 사실 1이야. 그래야 이사 가도 되고 전입 빼도 되고 계약서 찢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두 번째 특징은 뭐다? 임차권만은, 다른 것들은 다 접수 날짜를 보더라도 임차권만은 내용 날짜를 본다.
임차권은 다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이 늦게 들어와 있어요. 그 이유는 계약 기간이 끝나야 혼자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먼저 들어와 있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럼 늦게 들어왔다고 무조건 우선이다? 아니란 얘기입니다. 거기에 따른 내용 날짜로 권리 분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이해하기 편하게 1이라고 썼지만 1이라고 써있질 않겠죠? 전임 뭐 날짜 확정 있으면 있다 없다 이 날짜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냥 우리가 경매지 보듯이 분석하시면 된다. 같은 거다. 하지만 표기 방법 즉 보는 방법이 좀 다르다. 됐죠? 1차적으로는 임차인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순위가 유지되는 거에 있어서 임차인이 더 지위가 올라갔다는 점. 입찰자 입장에서는 헷갈리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자, 등기를 떡 해놓고 딱 펴보니까 근저당 1등이네. 아이 뭐 됐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좀 빨리 봐도 되죠? 못 찾는 거 싶나? 임차권. 그죠? 임차권은 접수 날짜로 보는 게 아니라 내용 날짜로 보니까 그걸 다시 분석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실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